박 전 대통령 현재까지 6시간 반 이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전략을 고수해왔는데 서한환 기자, 구속 이후에는 좀 신경이 바뀌지 않을까요? 네, 먼저 이 박 전 대통령이 검찰 때와 달리 구치소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구치소 안은 이거 특별히 마련된 장소입니다. 원래 구치소 안에서 조사를 통상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그림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 한웅재 부장검사가 이 유영하 변호사를 옆에 같이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수사검사가 이 컴퓨터로 정리를 하고 또 여성 수사관이 필요한 자료를 가져다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성 교도관이 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치소 장소는 특별히 오늘 조사를 위해서 마련이 된 곳이고요. 이 무엇보다 검찰 조사,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왜 또 조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이 앞선 조사는 검찰이 구속을 하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으로 갖고 방어를 할 것인지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오늘 조사는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고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하는지 그런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바뀌었을 것 무엇일까요? 바로 심경입니다. 이 구속이 되면 통상 이 피의자들이 심정이 많이 변합니다. 이 자유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 수위를 잃고 신병이 구속돼 있을 때 이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검사 출신인 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부분 심경의 변화를 한 두세 단계로 겪는데요. 네. 처음에 들어와서 한 4, 5일, 일주일 정도는 약간 멍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구속됐다는 것을 실감을 못하고 그냥 들어와 있고 또 이제 보통의 피의자들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그 내부의 생활에 적응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 벌써 닷새째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고 자, 첫 번째 검찰 조사를 만든 건데요. 최석호 기자. 네. 지금 김경진 의원의 말대로 하면 지금 닷새째면은 좀 멍한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 말에 완벽하게 대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최석호 기자가 좀 취재한 내용이 좀 따로 있죠. 예, 제가 그래서 직접 수감 생활을 한 전직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뭐 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비슷한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떠한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까지는 정말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밥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게 들어가면 무섭답니다. 무섭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이나 불경을 왜 보냐. 책을 봐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도 추스리려고 본다. 성경이나 불경을 그래서 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1개월쯤이 되면 그때서야 구치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밥을 조금씩 먹고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우유 같은 걸로 연명을 하는데요. 1개월 정도 되면 밥을 먹고 이제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한번 싸워보겠다. 그래, 내가 재판에 가서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심 재판이 끝나면 그래서 선고를 받으면 아,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내가 진짜 여기에서 견뎌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한 5일 정도 됐으니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뭐 유영하 변호사랑 매일 만나고 있는데 지금 정도면 본인이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다. 내가 어떻게 부인했던 것을 긍정으로 바꾼다. 이러한 생각까지는 못할 것 같고 유영하 변호사의 생각을 전해 들으면서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지금은 현재는 한 그런 쪽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뭐 그렇게 큰 심경 변화를 일으키진 않을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이 강합니다. 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잘 알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영예 시절을 거쳐서 현직 대통령까지 했던 신분이니까 더 충격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한환 기자,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자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소감을 밝혔는데 그것도 좀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서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그 박지만 회장과 함께 갔었는데요. 이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현수 기자가 조금 설명을 더 적절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제였죠.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구치소로 경호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25분 정도 머물렀었는데 결국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진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뒤늦게 알려진 사실, 서양희 변호사가 그 전에 지난달 30일이었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기 전에 삼성동 자택을 박지만 이지 회장과 함께 찾았었는데요. 그때 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뼈밖에 남지 않았더라. 정말 그러면서 지인에게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진 못했지만 영치금을 300만 원 정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결국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만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가족이지만 또 변호사로서 들어갔지만 이 결국 만나지 못했는데 때문에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그게 유영하 변호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방금 최석호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접견자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 자신이 이 접견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전 행정관만 현재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하더라도 이들과 함께 동행을 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피보다 진한 물이 있고 바로 그게 유영하 변호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서양희 변호사,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 또 구치소로 면회를 간다 하더라도 만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선 서양희 변호사의 구치소행에는 이 구치소에 확인을 해보니 미리 만나기로 한 접견자 예상 목록에 없었답니다. 네. 때문에 약속이 되지 않았던 채로 서양희 변호사는 접견을 시도하러 간 건데 이 제안이 된 걸 몰랐었을 수 있겠죠. 예,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말했던 피보다 진한 물보다 있더라. 이번엔 또 유영하 변호사를 두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서양희 변호사가 이 구치소를 나올 때 표정이 사실 상당히 어두웠었거든요. 또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들어갈 때보다 그게 지금 들어갈 때 영상이죠. 그렇죠. 어저께 네. 들어갈 때 영상이었고 지금 지금 나오는 영상은 네, 어저께 마치고 나오는 영상인데 보면은 카메라들 그 기자들을 피해서 나가는데 표정이 굉장히 좀 어두워요. 그 아래를 좀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고 결국은 못 만나고 나온 영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11시 30분쯤에 이 뒷모습만 저희한테 찍혔는데 들어갔다가 20분 만에 나왔거든요. 때문에 뭐 만났더라도 한 5분에서 10분 만났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왔었는데 뭐 결국엔 사실상 만나지 못하고 저렇게 좀 발길을 돌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오늘 또 서울 구치소 앞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는데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건강 상태를 염려하는 지지자들이 많은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구치소 앞에서 이제 보수단체의 지지자들이 행진을 하고 또 무릎을 꿇고 대통령을 저 지금 돌려달라. 저 영상이군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태극기들을 든 지지자들이 지금 구치소 앞에 길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네요. 네, 대통령을 놓아달라. 대통령을 구속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지지자들이 무릎을 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모습입니다. 뭐 지금 앞에 구치소 앞에 현장도 그렇고요. 박 전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박사모 그 카페 페이지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을 걱정하는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려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치소 생활을 경험했던 유 경험자가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서 사실상 가택연금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 잘 견디실 거다. 그리고 다시 재기를 노리실 거다. 뭐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지지자들끼리 약간 다독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집회 모습도 이렇게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을 향한 구야권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를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탄핵 후 삼성동 자택으로 매일 올림머리 비용사 자매를 불러들이더니 구속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도 검사를 불러들여 조사를 받는다니 참 한결같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받는다. 이것도 황제 조사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비판이 언제까지 또 계속될지, 대선 전국을 또 물들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한원 기자, 오늘 공교롭게도 최순실 씨 재판이 있었는데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듣고선 사죄한다, 속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오늘은 또 박 전 대통령을 빨리 좀 자기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잘못 보면 얼핏 보면 좀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일관된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최순실 씨는 이 처음에는 이 박 전 대통령을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것은 이 내 잘못된 처신으로 일어난 참변이다. 이 선의 베푼 삼성에도 죄스럽다. 이렇게 오늘 재판에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지 않냐. 신병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빨리 불러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 얘기 빨리 불러달라. 결국에는 이들과 함께 내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선 얘기와는 별도의 얘기라고 보긴 힘들고요. 앞선 마음은 마음이 돼 자신이 무혐의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 태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조금 좀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최순실 씨가 참여를 한다는 게 진정한 반성이 아니었을 수 있는 대목으로 얘기를 한 게 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 최순실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와 이 최순실 씨의 대화 내용이 오늘 공판에서 일부 이경재 변호사 입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씨에게 귀국을 권유한 일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다. 단순한 애국심으로 했는데 내가 잘한 일인지 반문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 씨도 이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에게 왜 나를 한국으로 불렀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최 씨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유라 씨처럼 지금 계속 해외에 있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을 수 있고 또 구속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이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이런 일을 낳게 된 것 같아서 이 박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또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렇게 애국심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을 벌인 그 죄는 왜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지 않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박 전 대통령 앞으로 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좀 받을 걸로 보입니까? 이현수 기자 보시죠. 한번 오늘 받는 걸로 끝나진 않겠죠. 오늘 특히 받은 부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주로 그 내용이 이루어졌고 또 다른 중요한 혐의죠. 뇌물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뇌물죄에 대한 조사나 그리고 뭐 입학 비리 그 외에 승마 지원의 전직 대통령 구치소 조사인데요.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양교도소에 8차례 방문을 조사를 받았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차례 정도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뭐 지금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구속 후에 이제 20일 이내 기소를 하게 되고 또 기소하고 나서는 6개월 안에 이제 한 9월 정도까지 1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대선과도 맞물려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될 것 같진 않고요. 한 3-4차례 정도 더 조사를 받고 천천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은 뭐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 대선 전국도 아무래도 저희 유념을 하면서 그렇죠.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